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동화 4-2단원 문법 요소와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높임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 이렇게 4가지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4가지를 표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높임 표현은 우선 3가지로 나뉩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으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의, 시가 붙고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거나 주어 명사에 접사 님을 덧붙여서 주체 높임을 실현합니다. 이외에도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뉘는데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은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 즉 주체의 신체의 일부라든지 주체의 소유물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으로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한 어휘 들이다, 모시다 등이 사용되고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합니다.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 즉 상대인 거죠.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상대 높임법은 문장의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이 종결 표현 크게는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뉘고 격식체는 또 이렇게 4가지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2가지로 나뉩니다. 높임 표현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해당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에 사용된 높임법의 종류 그리고 높임법의 실현 방법을 묻는 문제겠죠. 또 높임법을 잘못 사용한 문장을 적절하게 고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표현. 시간 표현에서 시제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시제고 주로 at이나 더, 관형사형 어미 니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던을 사용하여 실현합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로 는이나 니은, 관형사형 어미 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는 니은을 사용합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로 get, 리, 관형사형 어미 리을 거시를 사용합니다. 이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을 볼게요. 피동 표현은 능동의 반대말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인데 파생적 피동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즉 능동사죠. 능동사에 피동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그리고 명사 더하기 하다 형태의 하다 대신 되다를 붙이는 것. 이 2가지가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통사적 피동이겠죠. 통사적 피동은 능동사의 어간에 어지다, 개되다를 붙여서 피동문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똑같은 피동문이라고 해도 실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리고 이중 피동이 사용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고 피동 표현뿐만 아니라 사동 표현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엄청 놀랐는데 실제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인데 사동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사동문을 분석하는 문제인 거예요. 엄청 까다로워 보이죠? 길고. 이렇게 사동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동의 개념도 알아둬야 합니다. 그 다음 인용 표현을 볼게요.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뉘는데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간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을 전달하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간접 인용은 형식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니죠. 형식을 바꾸는 거죠.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그리고 종결 표현에 따른 문장 부호, 인형격 조사 라고를 사용해서 실현되고 간접 인용은 별다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고를 붙입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인칭이나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직접 인용문이죠. 이것을 간접 인용문으로 적절하게 고치려면은 일단 이 큰 따옴표는 없어져야 되고 문장 부호도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어제 말한 오늘이 곧 어제인 거니까 이것은 삭제해야겠네요. 그리고 어제 떠나고 싶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고칠 줄 알아야겠죠. 의외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법 요소와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남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